이 얘기가 딴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국회의원이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국회의원이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을 찾아갑니다. 집으로. 그럼 우리 한번 기억을 조금만 돌려주자고요. 이재명 지사 대장동을 기소할 때 뭐였습니까? 제가 세보지 않았습니다만 3만 건 이상 넘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428억을 이재명 지사 측, 이재명과 정진상과 김용이 나눠 갖기로 했다. 저수지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발 기사가 수만 건이 나왔는데 사라졌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 진술을 그것도 여러 번 번복을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진실 고백으로 쌍방울과의 인연은 네이 하나 사입은 게 전부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이었는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신작소설 운운하며 회피하고 싶겠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재명 대표의 자전적 다큐라는 사실은 피해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 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신필사안을 통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작 당사자가 직접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언론이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면 검찰이 추악한 언론 프레이를 펼쳤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뭐가 맞는 말인지 좀 헷갈립니다. 차재영 교수님, 처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동안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검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또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은 없다. 또다시 본인의 말을 번복을 했는데 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누구 해석의 문제인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종의 치고 빠지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뭐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가능성이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지금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정도 되면 검찰에서 자신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다 알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이야기를 임의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지는 법적 파장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리고 만약 그것이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진술 부분을 그냥 단순히 구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녹화를 해놨을 거거든요. 네. 아마 그런 것까지 법정에서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제 그 말을 했다가 자신의 말을 뒤엎었을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치고 빠지기. 예를 들면 야구로 치면요. 견제구를 날렸는데 견제구를 상대에서 견제구를 날린 게 아니라 우리 편한테 견제구를 날렸다는 거죠. 왜 그러면 그렇게 우리 편에게 견제구를 날릴 수밖에 없었을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모든 혐의를 본인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하고 다 뭐 한 것처럼 되면서 자신이 상당히 양형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또 자신은 지금 김성태 회장으로 뇌물 받은 거, 정치 자금 받은 거 이런 부분도 그건 개인의 비리긴 하지만 대북 송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나 당에서 신경을 안 써주는 데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런 걸 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치고 빠지겠다. 이화영 전 지사는 치밀한 전략을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치밀한 전략을 국민의힘은 안 쓰는데. 이게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18일 날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을
요청을 했고 네. 그거와 관련해서 그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도 했다. 이 얘기가 딴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네.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국회의원이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국회의원이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을 찾아갑니다. 집으로. 그래서 부인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는 그 부인이 변호사를 해촉하겠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다가 그 부인이 탄원서를 냅니다. 그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의원이 부인을 만난 부분은 확인이 정확하게 된 건가요? 지금 뭐 보도가 되고 한 있죠. 언론사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나서 그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또 이화영 부지사를 가서 접견을 해요. 면회를 한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자필 편지를 써서 민주당에 보낸 것이거든요. 예. 이게 사건 경위를 보면 전혀 사실 무근의 이야기를 변호인이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최근에 어제 민주당에 발송이 된 편지 내용을 보면 그 중간에 아마도 부인을 통한 어떤 설득이나 뭐 회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었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다음 재판에서는 아마 20일 전으로 이루어졌던 그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 부인의 면회의 대화 내용, 그게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 녹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접견록이 제출될 것으로 보여요. 제 예상. 혹시 변호인이,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좀 해석을 잘못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에다가 이 지사의 방북 요청을 좀 도와달라라고 한 적은 있지만 뭐 돈을 대달라라든지 이런 부탁을 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변호인이 이걸 잘못 해석해서 검찰에 진술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사건을 그렇게 오랫동안 담당해 왔던 변호인이 그걸 헷갈려서 잘못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이 그럴 부분에 가능성 거의 대해서 없어 보이는데요. 민주당이 오히려 좀 움직여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처럼 여러 가지 얘기하셨으니까 예, 수도권 의원이 시간을 좀 갖고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만나서 제가 설득을 어제 했다 이 부분에 대표한테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리가 있어서. 그랬더니 예전에 나한테 대고 그 변호사비 대납을 김성태 장이 했다길래 네. 도대체 그 사람이 왜 내 돈을 내주냐고 했더니 그 사건 자체가 지금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 역대 경기도지사가 북한과의 교류협력 때문에 네. 모두가 방북 추진을 했었다. 예. 나 또한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아니 방북을 하면 내가 방북을 하는 거고 우리 경기도가 예산이 없습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쌍방울의 김성태장이 무슨 방북 비용을 냅니까? 이게 우리 이재명 지사의 명백한 답변이니까요. 저는 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사건을 어떤 그 보수 언론의 매체로 처음 접한 다음에 제 생각입니다. 네. 딱 들었던 느낌은 또 뭐가 시작되나?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번에도 한번 그 굴욕적 대일 외교 때 확 떨어질 때 뭔가 나오더니 이번에 수해 문제랄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논란이랄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랄지 이런 거 터지고 지지율이 역대 뭐 두 번째인가요? 확 떨어졌잖아요. 그러자마자 검찰이 이화영 전 지사가 검찰로 진술했다는 내용을 검찰을 통해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3, 4일을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이 진술의 신빙성은 이제 부인 배우자에게 좀 나왔으니까 이제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드리면 이 심리적 압박감이 자기 남편이 받은 심리적 압박감이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의 전기 고문과 비슷할 정도로 무섭더라. 이 말을 이화영 전 지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있지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얘기 한번 할게요. 몇 분이 이제 또 믿을 수밖에 없지 않냐 검찰을. 그럼 우리 한번 기억을 조금만 돌려주자고요. 이재명 지사 대장동을 기소할 때 뭐였습니까? 제가 세보지 않았습니다만 3만 건 이상 넘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428억을 이재명 지사 측, 이재명과 정진상과 김용이 나눠 갖기로 했다. 저수지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발 기사가 수만 건이 나왔는데 사라졌습니다. 기소도 못했고 영장에도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세요. 그렇다면은 25일 날인가 이화영 전 지사가 법정에 나온다고 하니까 부지사가 네. 본인 얘기를 하겠죠. 그 전에 검찰이 저는 수사를 제대로 하면 됩니다. 수사로서 입증 책임은 자기들이 있어요. 그럼 진술과 증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하면 되지 기사 가지고 얘기하다가 또 사라집니다. 저는 그런 행동은 국민들께 비판을 받고
또 누가 어떤 전직 의원이 만났다? 그건 딱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정성우 의원님께서 네. 정성우 의원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오래 아는 사람이니까 연말에 한번 면회를 갔답니다. 네. 그 면회를 1시간 30분인가 했대요. 그래서 정성우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발췌돼가지고 무슨 회의에 따른 보도가 나오니까 검찰발로. 그러면 면회력 전체를 공개해달라. 법사위도 요구했어요. 네. 한동훈 장관. 네. 거부했습니다. 당당하면 거부할 게 아니라 면회력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또 이런 시점에서 전국이 어려워지면 계속 검찰을 쓰지 마시고 정말 당당하면은 수사로서 입증을 하고 영장도 치고 기소도 하시고 재판하면 됩니다.